안녕하십니까. 네, 캐시메이커. 네, 저도 따라하고 싶어졌어요. 네, 캐시메이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해서 대체 내부적인 이제 평가는 노잼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찍지를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노잼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죠. 야, 우리가 자꾸만 재미만 추구할 수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제를 안 정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금 명확한 좀 주제가 있어요. 특히 제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팀장님이 궁금해하신 거를 우리 각자 그렇죠. 우리가 뭐 상부상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이 유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도직입적으로 유가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글쎄요, 유가는 지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간만에 하다 보니까 원래 원유 관련 상품은 네. 수요 공급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요 감소 요소도 있어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글로벌? 영향 주는 거. 중국의 락다운. 그렇죠.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유가는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의 이슈도 있어요. 네. 중국에 친한 나라 또 있죠.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어느 쪽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 어느 우세를 점하기 지금 힘든 시기고, 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원유 정제 업체들이 조금 쉬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재정비. 네. 왜냐면 이제 겨울에는 난방유도 만들고 맞죠. 여름에는 휘발유 만들어서 여행 다니고 네. 하는데 지금 딱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도 어느 쪽 방향성을 잡기엔 조금 애매한. 그래서 요즘에 경유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정제 업체들이 좀 쉬면서. 뭐 그런. 네.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지금 경유 오르는 거는 세금 문제가 또 큰 거 같고, 다만 이제 최근 재고 발표는 휘발유나 이런 그러니까 정제된 결과물이 좀 이제 재고가 줄었다. 그러니까 수요는 미국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큰 매크로한 요소,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요소 두 가지가 힘겨루게 하는 상황. 저 요즘에 아랍 국가는 트럼프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랑 사우디가 굉장히 좀 돈독한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약간 이런 느낌. 우방?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동 내에서의 약간 쉽게 말하면 이 안보를 조금 더 공고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이제 원활한 이제 석유 공급을 해주다가 미국이 쉐일을 확 하면 이제 석유 관련 부분이 이제 독립을 해버리니까, 굳이 뭐 우리가 너희한테 이제 석유 가져올 생각이 없는데 내가 너희 걸 왜 돈 주면서 너희가 안보를 뭐 해줘 하면서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약간 흔히 말 이 전문 용어 써도 되나? 그 삔또가 상했다. 그렇죠. 네, 전문용어로 그렇죠.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중요한 건 또 사우디가 또 때마침 그때 지금 빈살만이라는 또 젊은 또 왕이 또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게 좀 이게 약간 어긋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원래 이제 원유를 이해하려면 원유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뭐 짧게 요약하면 사우디랑 밀월 관계가 미국이 돼서 그렇죠. 미국 달러도 패권 통화가 된 거고, 네. 사우디가 그런 주축이 된 건 맞죠. 네. 그리고 걸프전도 뭐 그런 원유 관련 맞죠. 보고서에서 미국이 쓸만한 원유가 이제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었던 거고, 근본적으로 쉐일 오일이 나오면서 이제 굳이 중동 그렇죠.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약간 트럼프적인 사고방식이죠. 돈이 안 되잖아. 맞죠. 정리하지. 네. 이런 어떤 정식적인 뭐 도의, 네. 이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동 재편된 거고, 사우디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또 깊이 알아보면 다른 내용도 있지만 약간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착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빠지니까 나름 제3의 길을 간다. 그렇죠. 이게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오펙에서도 약간의 러시아와 밀월이랄까요? 맞죠. 또 이게 엮여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뭐 유가는 안 내리는 거네.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뭐 어떤 게 딱 터지면 그래도 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더 정확한 설명은 이게 또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실까봐 좀 얘기를 드리면, 원유는 또 상당 기간은 박스 움직임이 주된 무브먼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세게 올라오지는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하방 가는 거는 이제 수요에 대한 리스크, 수요 뭐 중국 공세가 막 전 중국으로 퍼져가지고
안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중국 그냥 숨 마신다. 요즘 공기 참 맑잖아요. 완전 맞죠. 완전. 그런 거가 유지되면 이제 뭐 약간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모두의 포커스는 좀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약간 상방은 좀 더 오픈된 형태고 하방은 조금 약간의 제약이 있을 듯한 모습이고 그 이제 저는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봤을 때 지금 엘리엇 파동이 3파동 올라가는 모양에 가까운 형태는 된 것 같아요. 올라갔고 이제 지금 그렇게 그 구조로 보면 내려와서 전 고점보다 낮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레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110불 뭐 상단에서 지금 테스트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더 윗방향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원유가 무조건 오르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산업 생산에 적정한 원가라고 본다면 네. 사실 조금 과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가격도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제조업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봤을 때 원유는 사실 지금 조금 높은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굳이 좋을 게 없죠. 왜냐면 원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네. 혹은 제품이 원유랑 상관없는 예를 들어 미국의 테크 기업들 네. 걔네들은 뭐 크게 상관없거든요. 네. 뭐 원유 안 쓰고 태양광 써도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제조업은 엄청 타격이거든요. 맞죠. 기본적으로 전기 쓰는데 원유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방향은 조금 높아서 이렇게 경기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누가 더 손해냐? 중국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다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거를 보면 윗방향이 좀 더 열려 있고 네네. 당분간 아직까지 아랫방향은 좀 닫혀 있는 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어. 결국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마무리가 돼야지 유가가 조금 더 내려갈 요지가 생기니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음.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 관련해서 네, 뉴스 정보가 나오니까 나왔잖아요. 원유가 확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스랑 원유랑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 다 그게 맞물려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유럽의 문제인 거죠. 유럽이 에너지를 어떻게 갈 거냐. 네. 예를 들어 뭐 ESG가 많이 이루어져서 원유 네. 필요 없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이 없는데 그 그렇죠. 출발점에부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산업 기반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굳이 이 시점에 그렇죠. 굳이 뭐 시장을 자기들도 안정화시킬 맞죠. 이유가 없고 없다. 약간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사우디 같은 경우도 시장 안정화에 본인들이 희생을 여러 번 했는데 엄청 손해만 봤거든요. 맞죠. 사우디는 나설 거 같진 않다. 나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물 들어와서 노졌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 또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저도 생각하는 건 사우디 제가 만약 빈살만이면 생각해보면 이쁜데 제가 만약 빈살만이면 그러니까 이거 미래는 모를 것 같아요. 결국은 석유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되는 안 쓰는 자원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죠. 근데 그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지금 어찌 보면 진짜 물이 확 돌았으니까 이때 땡길 만큼 최대한 땡겨야 될 것 그렇죠.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땡겨놓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 맞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개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우디 에너지 관련 장관이 한 말 있죠.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석유 시대가 석유가 없다고 맞죠. 끝나진 않을 거라. 그거에 대한 그 깊은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좀 멋있네요. 네. 그럼 저도 이제 포지션 좀 바꿔야 되네. 저도 이제 유가 좀 떨어진다 이런 쪽인데 당분간 좀 떨어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어야 돼. 관망에 가까운 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가와 관련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했고 네. 이제 또 우리 또 상부상조니까 아, 또 그렇죠. 우리 또 티니아님이 궁금하신 것도 한번. 네, 제가 원래는 참 개인적으로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했는데 모바일 게임, 뭐 그다음 온라인 PC 게임보다는 이제 컨솔 게임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게임 회사는 조금 메리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한 건이 나오면 빡 실적이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 프로젝트도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구조여서 주식으로서는 좀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많이 안 했는데 국내 게임사들은 이제 모바일에 대한 지속 수익을 네.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을 얘기 드리면 NC소프트 메인 대장주니까 관심 그렇죠. 가졌었고 네. 그다음 후발주자 중에 요즘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주식이 카카오 게임즈.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네. 신작 출시에 맞춰서 요 투자를 해보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NC의 신작은 조금 성과가 안 좋았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폭망.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리니지 W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소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웠고 조금만 아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층이 계신 거예요? 솔직하게. 뭐 100층에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백층 아니요, 저는 백층 아니에요. 아닌데? 몇 층? 저는 뭐 9층 빌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행히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으로 했었고 아까도 전제를 까는 게 제가 원래 게임주는 이렇게 메인 그건 아니어서 그리고서는 이제 또 최근에 요즘 광고하는 카카오 게임즈에 뭐 일본 게임 수입하는 게 있어요. 네네. 말 관련된. 네네. 그 게임도 이번에 대박이 났다길래 아 저 게임이 출시가 좀 많이 남았지만 미리 조금 사보자. 근데 잠깐 착각을 해서 그게 NC 소프트에서 출시하는 줄 알고 샀죠. 카카오도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주 일부 했었는데 오늘 질문은 이제 언제쯤 게임주도 좀 활용이 될까? 뭐 일단 뭐 지금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올 초에 우리 한탄 이제 그 위믹스라고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만든 NFT 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확 불이 한번 지펴지면서 맞아. 게임주들이 확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NFT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가 뭐 그래서 이제 플레이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게임을 하면 돈을 버네 마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한번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쫙 이제 코인 빠지면서 같이 이제 쫙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뭐 TV나 라디오에 출연할 때도 그 이야기 계속했어요. 플레이 투온 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걸 가지고 막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게임 산업을 모르는 산업이니까 말도 듣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뭐 저희처럼 뭐 겜돌이들은 압니다. 이미 옛날부터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리니지는 실질적으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매니아에서 실제로 내가 아이템을 팔고 거래했어요. 네. 내가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영상도 많더라고요. 성주하면은 뭐 맞죠? 그러네, 예.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마치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나왔는데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예전에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고 팔고 했을 때 수익 구조를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템베이나 이런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걸 게임을 현금화를 해주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다 받아먹거든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야, 우리가 게임 다 만들고 우리가 게임 아이템 다 하는데 이거 우리가 먹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게임 아이템으로 만든 거고 그 코인으로 만든 거예요. 조금 더 교환하기 편하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디아블로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잘 안 됐죠. 왜냐면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게 NC 소프트예요. NC 소프트는 이 세계 이런 거를 벌써 20년 있다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거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미르4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유저들은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게 돈이 잘 안 벌리는 순간 언제든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르4는 그걸 실수를 한 거죠. 돈을 잘 벌리는 게임이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재미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래 미르4가 폭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도 빠지고 위믹스도 빠지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돈이 안 벌리니까 빠지고 근데 막상 또 게임이 재밌었으면 그래도 남았을 유저인데 게임이 재미없어요 실제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들도 전체적인 기대감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작들이 또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다 폭망을 했는데 이번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NC는 당장에는 안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게임주들이 어쨌든 게임주가 오르려면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 모멘텀들이 다 일정이 미뤄졌어요. 왜 미뤄졌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발자들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개발자를 구하려면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사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뭐 불호의 등대 그래서 뭐 넷마블이 막 계속 불이 안 꺼진다고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자들은 막 밤새서 일하는 그런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면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개발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부분 절반은 재택을 해요. 주 5일 중에 뭐 이틀이나 3일은 집에서 재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틀만 나와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원래 예전 같으면 게임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뭐 1년 정도 걸렸다면 지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더 오래 걸리니까 계속 신작 일정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게임주들이 계속 지금 신작 모멘텀이 없어요. 원래 같으면 벌써 한두 개씩 나왔어야 될 게임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워낙 지금 그 개발자들의 몸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걸 프로젝트를 꾸리다가 핵심 인력이 여기 돈 많이 줘버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시 메꾸면서 또 그게 프로젝트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재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약간 작품성이랄까? 그게 나름의 맞죠. 메인 그 디렉터들이 필요한데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훼손이 있을 수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들이 자꾸만 뭐 만들어졌다가 엎어졌다 만들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의 하락의 좀 원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TL인데 근데 지금까지 MMORPG는 그러니까 동양간 MMORPG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북미나 유럽에 안 먹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TL 같은 경우는 약간 판타지적인 건데 이게 약간 북미에 좀 먹히는 컨텐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미 쪽에서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PC용 MMORPG가 한동안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게 로스트아크예요. 아, 그것도 한 6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름 센세이션 맞죠. 그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로스트아크는. 주식이 없어서. 맞죠. 예, 그 비상장이라서. 그래서 로스트아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요게 그 이후에 명맥을 가지는 게 없는데 그 다음이 TL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게 나오면 PC용 MMORPG에 또 새로운 또 6년 만에 거의 나오는 신작이니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인 시장이 지금 좀 흔들흔들한데 이게 하반기가 지나가면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코인이 또 가격이 안정화되면 또 NFT와 관련된 부분에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저는 뭐 NC가 NFT랑 그다음에 뭐 코인 발행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게임사 중에 코인을 발행하면 대박 날 거는 무조건 NC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NC 소프트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 거의 고층 건물에 지금 물려 계신다면 지금은 저는 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증권사에서 한참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목표가를 200만 원까지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200만 원까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100층까지는 갈 수 있다. 1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팔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2월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러면 저는 손해 나지 않고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 소프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팔면 안 된다. 유지하자. 네,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그 아주 소액이기 강조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지금이라면 좀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는. 저 파생 출신은 물을 잘 못하요. 원액이 좋습니다. 진한 거. 이게 원래 파생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는 별로 권하지 안 하죠. 예, 잘 주식은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라 아무래도 제가 하던 업무가 그거다 보니까 원액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와 그다음에 이제 이 NC 소프트 게임주의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서로 상보상조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거 궁금하다 저희에게 또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상보상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